또다시 간헐적 단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대한비만학회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입장 표명문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체험해본 간헐적 단식, 그리고 대한비만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게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유행을 했던 방식인데요. 정말 유행 다이어트는 돌고 도나 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지금 딴 곳에 와 있어요. 제가 그 세미나 참석 때문에 호텔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방송을 안 하려다가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간헐적 단식에 대한 입장 표명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이게 유행이 폭발적이면, 그게 이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단식 유행 다이어트에 대해서 비만학회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했나 싶어서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 저에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단 나랑은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1일 1식이 맞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간헐적 단식이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결국 위장관계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섭취량, 섭취 능력, 섭취 습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든 뭐 1일 1식이든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이어트 방법으로 사용을 할 때는 언제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평생 해나갈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소식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소식 그리고 여러 끼가 사실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소식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살이 찌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간헐적 단식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연도까지 확인했는데 6년 전 2013년도에 간헐적 단식 1일 1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1일 1식이란 책과 함께 또 간헐적 단식 몸참 페스트처럼이라는 그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의 간헐적 단식 붐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 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은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리뷰에도 남겨놨었는데요. 그 리뷰에서 나온 부분을 살짝 읽어드리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1일 1식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 끼, 게다가 살이 안 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한 끼만 먹을 때 뭘 고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딱 하루에 한 끼를 먹을 거고, 게다가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치킨 피자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회, 육회, 아니면은 그 파스타, 그리고 전 브런치 굉장히 좋아해서 베이컨과 팬케이크, 아니면은 뭐 당연히 버거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케이크, 브리또, 타코, 나초, 스테이크. 먹을 거 상상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그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1일 1식 작가가 쓴 먹고 싶은 음식, 이런 1일 1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식사는 배를 60%만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처음에 얼마나 많이 먹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점점 몸이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나오다가 누군가 내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현미밥과 건더기가 맑은 된장국, 나물무침, 하룻밤 말린 생선과 청국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채소 중심의 식단이므로 크게 한 접시를 먹는다 해도 칼로리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느끼기보다는 저렇게 먹으면 3끼를 먹어도 건강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런 음식만 먹고 싶고 저런 음식이 땡긴다 그러면 3끼를 먹어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1식 이 작가의 방법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렇다면은 간헐적 단식, 몬찬페스트 작가님의 책에서는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2가지를 읽어드릴게요.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단식을 끝나고 나서도 건강한 식품, 건강에도 좋은 식품을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피해야 할 음식이라면 가능한 단식을 하지 않는 날 먹는 것이 좋다. 이럴 때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마음 편히 식사를 하면서 다음 식사부터 다시 평소처럼 먹는다고 생각하자. 평소 포만감 높은 식단과 단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를 전보다 많이 줄여놓는다면 가끔 치킨이나 피자 몇 조각을 먹는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주간 몸찬 패스트를 일주일에 2회 하고 단식이 끝난 후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매일 정확하게 1600칼로리를 먹는 다이어트와 하루 평균 섭취하는 칼로리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진다. 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굶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가지예요. 굶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는 굶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직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 살찌는 체질에 대해서 다이어트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는 에너지를 점점 비축하려고 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죠. 근데 단식을 하고 나서 과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식을 하지 않고도 과식을 안 하시지 않을까요? 단식을 한 상황에서도 과식을 안 할 정도면 사실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비만, 게다가 극도의 다이어트, 정말 효과적인 다이어트. 한 달에 반올림해서 30kg 정도까지도 좀 빼봤습니다.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다이어트 준비기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거니까 많이 먹어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책에 1일의식이었는지 간헐적 단식 몸찬 패스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먹어봐야 2인분 2끼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를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2끼 먹는 거 어렵지 않은데, 한 번에 2끼 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이제 폭식도 해봤기 때문에, 게다가 영상으로 남겨놨었죠. 최근에 폭식을 하게 되었었던 일, 그리고 폭식을 하면서 얼마나 먹었는지. 폭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허기가 결국에는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기저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 게다가 그렇게 엄격한 식단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격한 식단 조절이라고 해봐야 뭐 칼로리를 계산하진 않더라도 내가 이때는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먹게 되면은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내가 정했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압박감에 급격하게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폭식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게 폭식을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2끼 정도 먹어도 힘들 수 있는데 폭식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4인분, 5인분, 6인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거라기보다도 그냥 꾸겨 넣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처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에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오븐 스파게티 같이 시킨 거에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에 탄산음료 페트병 하나에 다 먹고 펑펑 울었던 적도 있고,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맞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런 유행 다이어트가 있을 때마다 장기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비만인들 중에서도, 고도 비만인, 초고도 비만인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이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되신 분들이 해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식습관이 점점 심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저의 경험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간헐적 단식 열풍에 대한 대한비만학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말씀드리면, 대한비만학회는 그 비만 관련 학회 중에 가장 중심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회이고, 단순히 이런 노하우, 스킬 부분이 아니라 비만 자체의 기전과 그리고 또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학회라서 전 정말 좋아합니다. 열심히 학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그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학회의 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SBS 프로그램에서 참여자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한 체중 감량 효과가 소개되었다. 경험에서 비롯된 일부 성공담이 소개되면서 시청자가 더 믿고 따르도록 오도하고 있고, 실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지금 유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간헐적인 단식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간헐적 단식이란 평소대로 식사를 하되 일정 시간 섭식을 중단하여 공복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말하며, 간헐적 단식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과 일주일에 약 2일은 금식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섭식 시간을 제한하여 공복을 유지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낮과 밤의 생체 시스템에 따라 12시간 금식하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도 간헐적인 단식에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간헐적 단식의 이점에 대한 연구는 1946년부터 시작됐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칼슨 박사의 실험에서부터 최근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칼슨 박사가 120여 마리의 쥐 총 4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아무 때나 음식을 먹게 하고 나머지 3집단은 각기 2, 3, 4일마다 하루씩 단식을 시켜 6주 동안 관찰하였더니 하루씩 단식을 시킨 쥐의 수명이 20% 연장됐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발터 롱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이상 금식을 하면 사람을 비롯한 쥐 등 포유동물들은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소진하고 지방을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나쁜 백색 지방이 몸에 좋은 갈색 지방으로 바뀐다고 주장한다. 간헐적 단식이 일주기 생물학, 장의 미생물, 수면 등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대사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동물 실험의 결과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아직까지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가 섭취하는 총 열량의 섭취의 감소 때문인지 금식의 대사적인 효과 때문인지 혹은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실 밝혀진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아니라 소식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식이 몸에 좋고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킴으로써 노화를 막아준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오히려 하루 3끼를 소식한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 있다. 간헐적 단식을 일반인의 체중 감량 전략으로 권고하기는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가 없어 장기간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효과 지속 여부 또는 부작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이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간 진행한 연구가 전부이다. 두 번째, 간헐적으로 식사를 거르다 보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거나 이로 인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또한 어렵다. 특히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여 영양 불균형 상태를 일으키기가 쉽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칠 수 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체중 감량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했는지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간헐적 단식이나 1일식을 하는 경우 고전적인 칼로리 제한 시기를 한 군보다도 중도 탈락률이 더 높았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당뇨병 및 기저질환이 동반된 사람에서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저혈당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에서는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간헐적 단식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반 질환이 없고 간헐적 단식을 시행했을 때 급격하게 허기짐이 심하거나 기운이 너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체중 감량 혹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전략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의 전략으로 권고하기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요법의 목적이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여러 가지 식사요법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특정 식사요법이 더 좋다는 근거 또한 없다. 결과적으로 하루 3끼 양을 먹되 양을 줄여 먹는 고전적인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며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설탕과 같은 단순당과 밀가루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콩, 두부, 계란, 흰살 생선, 살코기들의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등 식사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마다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다르며 각자의 유전, 질병,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체중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2019년 5월 31일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원회에서 내보낸 입장 표명문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제가 생각해도 간헐적 단식을 조금 더 믿고 싶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틀만 딱 굶으면 되니까. 사실 이틀 굶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점점 그 이틀이 힘들어지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뿐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법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아유 진짜 읽으면서도 그래. 설탕과 같은 단순당과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콩, 두부, 계란, 흰살 생선, 살코기 등의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래요. 알아요.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몸 망가지는 방법을 더 쓰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제 몸이 망가졌었고 사실 더 이상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근육도 사실 질이 좋은 편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서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량이 생각보다 잘 안 오르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근육을 이런 방법들로 유행 다이어트 나중에 영상 더 남길게요. 덴마크 원푸드 해독 주스 한방 양방 다이어트도 다 했었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후기에 대해서는 적당히 상황이 되면 올릴 거고 일단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저 한 개인의 다이어터 이제 초고도 비만 아니죠. 고도 비만 다이어터이자 다이어트하는 의사이자 그냥 유튜버인 다닥위원회의 이야기와 함께 대한비만학회라는 비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알리고 가장
진짜 노하우가 아니라니까 돈 벌려고라기보다는 진짜 비만 자체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내보낸 입장 표명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몸 좀 사리는 것 같아요. 나쁠 게 뻔한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만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뭐 졸업사진 이런 것도 딱히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것저것에 휘둘리지 말고 건강합시다.